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소셜 마케터가 전하는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이래요. 그 추천사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추천사를 썼어요. 제시카 알바 아세요? 네. 제시카 알바랑도 친분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21명의 SNS 활용 성공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이 팔로워가 1200만 명이고요. SNS로 수백억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에 4번이나 올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한번 이 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릭남 아세요? 싱어송라이터? 에릭남이 감수를 했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분 보면은 지금 제시카 알바가 이런 영화 배우가 추천사를 썼고, 에릭남이 감수를 한 걸로 봐서는 진짜 이런 것을 잘 이용하는 인맥이 좀 빵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도 어떻게 SNS로 성공할 수 있는지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늘 진실해야 한다. 자, 성공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리나 가르시아라는 사람은요,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슬라임으로 성공한 유튜브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슬라임 아시죠? 액체 괴물로. 그녀의 부모는 슬라임으로 매달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딸 덕분에 고단한 노역에서 풀려나 은퇴했다. 1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죠. 매달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니까 부모도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7년 8월에 그녀는요, 자신의 팬들을 만나러 7주 동안 14개의 도시에 투어를 했대요. 그리고 입장료가 40달러에서 거의 100달러에 달하는 VIP 패스를 사람들이 막 사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하고 끌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허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게임을 하든 슬라임을 주무르든 이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공부만 강요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루이스라는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성공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성공학교는 전 세계의 운동선수와 유명인사,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 전하는 영감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 그리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 팟캐스트였어요. 루이스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링크드인을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지만 자신에게 최고의 트래픽과 다운로드, 판매량, 독자 수를 증가시키는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관심을 놓지 않았다. 링크드인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런 것들을, 트위터 이런 것들을 관심을 놓지 않고 잘했대요.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떤 성공에도 SNS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가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링크드인이라는 것이 키워드고요. 성공학교라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유명해지면 별 내용도 없는 사업이나 별 볼일 없는 온라인 강좌를 잘 포장해서 비싼 값에 팔아치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람들을 속여 단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가 발을 붙일 공간은 전무할 것이다. 자, 로린이라는 사람의 전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일을 계속하고 무섭게 집중하고 자기다운 일을 하라고. 그게 성공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일을 계속하고 무섭게 집중하고 자기다운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SNS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기도 하죠. 속도. 자, 앞으로 중요한 거 속도라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경비를 절약하고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모두 속도에 많은 신경을 쓴다. 내가 구글 홈, 아마존 에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여기서 제가 얻은 키워드는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를 이용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속도에 맞춰 나가자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제가 아직 이걸 구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처음 구축할 때는 체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아이가 있고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녀 양육비, 부모님 케어 이렇게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사람은 체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젊은이의 패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업적으로는 콘텐츠 제작과 배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매일매일 할 일을 해나가자. 매일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개발하자. 인지도와 유통, 판매를 도와줄 사람을 하루에 2명, 3명씩 만나자.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제안 메시지를 보내자. 인스타그램을 이제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나의 상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DM을 발송해 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타고난 재능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지만 최고가 되고 싶다면 노력을 쏟아야 한다. 진실함과 노력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완벽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SNS 시작하시려면 그지같이 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기 그 얘기 나와 있어요. 완벽주의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이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끝도 없죠. 솔직하게 나의 상처와 단점을 고백할 때 친구와도 더욱 친밀해지는 것처럼 고객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좀 부족하거나 내가 좀 못하는 점도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은 피로만 남기기 쉽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 보면 우리가 좀 거리감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완벽하게 말을 하고 한 번도 안 틀리고 항상 반듯하고 그럼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피로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좀 약간 가볍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더 친근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SNS 플랫폼을 시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콘텐츠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어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 답변을 모아놨어요. 자, SNS 플랫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정규직이어서요. 전 돈이 없어서요. 전 아이가 있어요. 전 시간이 없어서요. 회사에 엄격한 규칙이 너무 많아서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코딩하는 법을 몰라요.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가족이 말릴 테니까요. 제 인생 상담 코치가 읽으라고 한 책을 다 읽지 못해서요. 아무도 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소수의 사람만 제 콘텐츠를 읽고 있어서요. 어떤 아이디어를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장비가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전 예술까지 사업가가 아니라서요. 소셜미디어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없어서요. 안 좋은 댓글이 달릴까 봐서요. 이것들이 모두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모두 헛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소리다.
다 핑계다라는 거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하고 매일 하고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이분은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온 힘을 쏟느라 인스타그램에서 구축한 입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트위터에서 재미를 봤던 사람은요, 지금 스스로에 대해 어리석은 느낌을 들지도 모른대요. 왜요? 트위터가 옛날에 한참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잖아요.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처럼 모든 플랫폼이 다 나랑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플랫폼은 저마다 투자 가치가 있다. 모든 플랫폼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요. 자, 우리의 삶이 100%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뭔가를 시도하는 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뭔가 나누면서 얻고 싶다면 SNS를 시작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눈에 허무맹랑해 보일까봐 지레 겁먹지 말자.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끝내주는 성과를 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했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나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네.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미미라는 어떤 패션 디자이너는요,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옷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스커트가 너무 예쁘다고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막 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들어서 파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냥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만 그럼 주문을 받아볼까 해서 24시간만 주문을 받겠다고 했고요. 별로 주문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 198달러로 치마 가격을 책정하고 제작 기간은 4주입니다. 하루 동안 주문받고 비싸게 주문받고 한 달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수천 달러 상당의 주문이 들어와 있었대요. 그래서 딸과 남편이 막 옷감을 자르고 다림질을 하고 온 가족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런 판매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주면 어떨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 몸에 치수를 재는 법, 옷을 만드는 법, 이 디자인의 치마를 제작해서 입는 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한 달에 하나씩 유료 학습 동영상을 만들었고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2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요. 정말 패션 디자이너란 자기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대요. 멋지죠? 옷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죠.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자, 어떤 사람은요. 여기 너무 사례가 많아요. 팻플린이라는 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떤 마케팅을 하든 필요할 것 같아서 트래픽 분석 도구를 설치했대요. 요즘은 트래픽이 뭐냐면 이 안에 방문자들의 어떤 통계라든가 뭐 몇 시에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고 매일 얼마씩 증가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자기의 웹사이트에 팬들이 들어오는 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를 추가했어요. 첫날 1달러 18센트를 벌었대요. 설치하자마자. 그러면 1달러 18센트가 첫날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는 법을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법. 요즘은 여기 뭐 유튜브 되게 많더라고요. 의사 시험 합격하는 법. 뭐 그런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법.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한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패시브 인컴.com 스마트 패시브 인컴.com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배운 모든 내용을 사이트에 담았대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너무 멋지죠? 이것 때문에 또 좋아진 일들과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시험 알려주려고 시작했다가 점점 넓은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된 거죠.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겠지만. 자, 어떤 유형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든지 간에 누구나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라는 질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페이스북에서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읽다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왜 이 책은 유독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야기가 많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요. 맨 앞에 이제 저자의 소개를 봤어요. 근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이 작가는요. 엄청난 회사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엔젤 투자자이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그러면 벤처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어떤 투자자인 거죠. 이 사람 투자하는 곳이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및 벤모 등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 창업 자금 펀드인 바이너를 공동 설립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책 안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게 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약간 비판적으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다른 채널보다는 유독 이제 이런 채널에 강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코스타라는 사람은요, 2월까지 마케팅 예상의 100%를 페이스북 광고에 쏟았고, 원래는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다가 쏟았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자동차를 촬영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진을 필터로 만져서 멋진 자동차 오일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구축에도 공을 들여서 2017년에는 모든 비즈니스명을 코스타 오일로 통일했대요. 회사 이름은 이제 자기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김유라 오일 뭐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 붙인 거고요. 이 책을 읽고서 이분이 낸 전작을 읽고서 지점을 6개를 확보했고 여러 개의 주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잘하면은 사업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유튜브 얘기가 잠깐 나와요.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 비들러라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영상 올리는 회사였나 봐요. 자, 비들러는 내게 상당한 주식 지분을 제공했다. 비들러가 이 사람한테 주식을 준 거예요. 왜 줬겠어요? 홍보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이 마케팅 전문가니까. 나는 이 플랫폼을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 했고 나의 지지와 능력으로 이 플랫폼은 꼭 두각을 나타내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주가 되면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자기가 그 회사의 주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비들러를 주식을 받고 거기를 막 지지하고 자기가 능력을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SN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겨우 10번 정도 에피소드를 올려놓고 조회수가 너무 적다거나 청중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채널을 내려버리는 우를 변호하지 말자는 당부이다. 나 자신에게 꼭 성공할 기회를 부여하자. 저 아는 분이 한 번 영상 올리고 거의 보질 않길래 그냥 접었대요. 접고 몇 달 후에 봤는데 몇천 조회수가 되어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계속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기소개 정도 1개 정도는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 최적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거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설명에 최소한 10개의 태그가 있는가? 단어 하나로 된 태그와 구절로 된 태그가 모두 들어있는가? 뭐 김유라라는 단어는 좋고 뭐 김유라 책 리뷰 뭐 이런 식으로 구절로 된 거 모두 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비드큐와 구글 애드워즈 키워드 플래너 및 키워드 툴과 같은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툴을 이용하면 좀 볼 수가 있어요. 비드큐, 구글 애드워즈, 키워드 플래너, 키워드 툴. 네, 3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이런 거 정보 얻으려고 보는 거죠. 다니엘 마크햄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숙제를 하기 위한 도와주는 아빠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과학 숙제가 질문거리를 골라서 스스로 푸는 거였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대요. 우리는 왜 코딱지가 있는가? 우리는 왜 귀지가 있는가? 네, 너무 어린아이다운 답이 그 질문이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질문을 가져왔대요. 스포츠공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축구공, 야구공, 농구공. 그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요. 학교 숙제 과제로 이제 유튜브 링크를 올린 거죠. 그래서 발표를 마친 다음에 이 채널을 공유해서 선생님과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 동영상을 실컷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1년 후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이제 돈을 줬다는 알람을 받았대요. 자,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공도 잘라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공도 막 자른 거예요. 그리고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 아이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What's inside? 안에 무엇이 있나?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게 채널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공을 막 계속 자르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만 올렸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포츠 브랜드 기업에서 돈을 막 지급하면서 자기네 제품을 해달라 그러고요. 정육면체 퍼즐인 루빅스 큐브를 자르고 $250를 벌었고요. 침대 회사에서 매트리스를 자르고 $1,000를 벌었어요. 자, 처음에는 공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숙제 때문에 모든 걸 다 자르게 된 거죠. 아, 이제 뭔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1,000라니 저와 링컨은 공 대신 그저 매트리스를 잘랐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성공을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신 이 저자님께서는 또 페이스북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항상 자체 플랫폼에서 먼저 만든 콘텐츠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지 말고요.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자체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죠. 마찬가지 다른 플랫폼도 자기네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클릭해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위한 동영상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팁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타겟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0로 세크라멘토라는 곳에 사는 25부터 72살까지 모든 사용자를 타겟팅해서 그 중에 잠정적으로 1만 명 사용자에게 이제 광고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페이스북 올리면 중간중간 광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는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기를 구글링해서 가장 최근에 광고료와 절차를 확인한 후에 광고를 진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가 필요하신 분은 이런 채널을 꼭 활용하셔야 돼요. 장사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전단지를 돌리는 건 너무 효과가 없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세종시인데 세종시에 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성에게 이런 걸 보내겠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는 다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디에 접속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죠? 성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심지어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상이 자꾸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트위터에 도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트위터. 도전 트위터. 이분이 트위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읽다가 제가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봤어요. 자,
스포츠캐스터가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법. 우리가 취업할 때도요, 이런 게 앞으로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꾸 자기 포트폴리오만 봐주기만 바라는데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계속 트위터로 모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 어떤 내 견해를 집어넣은 그런 경기를 가져온 다음에 내 견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계속해서 트위터 같은 곳에 나의 목소리를 내면은 내 브랜드를 드러내기에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트위터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저는 공감이 안 갔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요즘 여러분 그 아프리카 TV 같은데 축구 중계하거나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만 보지 않아요. 축구 중계도 개인이 하는 걸 더 재밌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포터가 되고 싶다,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다, 그럼 그 꿈을 꼭 취업을 해서가 아니라 당장 아프리카 TV에서도 이룰 수가 있어요. 실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수입이 창출이 되겠죠. 이 책은 초보자, SNS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읽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